오늘은 이제 참조기 이야기 할게요. 참조기. 그, 뭐, 다음 주 추석이잖아, 그죠? 추석이 뭐 이제, 저 전라도 쪽에 특히 가면은, 저 사상에, 차례상에 꼭 올라오는 게 참조기. 참조기인데, 제주도는 참조기 안 올라오대. 제주도는 다 옥돔 올라오더라, 옥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옥돔을 먹어놓은 게, 그게 이제, 어릴 때 먹는 게 평생 가거든. 응? 그때 먹어놓은 게. 그래서 저는 그래 옥돔을 그리 좋아하진 않는데 제주도 와가지고는 이제 뭐 다들 그 추석 명절에 가면 시장에 가면은 옥돔을 파니까 이제 옥돔을 사가지고 제사상에 올려요. 제 차례상에. 요즘은 차례도 잘 안 지내는데 근데 요 우리나라 생선 중에 제일 비싼 게 우리 뭐 보통 사람들이 먹는 거 제일 고급 생선은 뭐냐면 조선시대부터 최고 고급 생선은 뭘까? 아는 사람 있는 거 보자. 뭐, 거꾸로 해가지고 쓸줄을 떼서 보내가지고 아이고 이거 아니지 여기 홍지우 어디지?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지금까지 조선시대 때 가장 비싸고 귀한 생선이 뭐였을까? 굴비? 굴비도 비싸지, 그지? 지금도 비싸고. 홍성호? 홍성호? 안 왔나? 그래서, 그 다음에, 한태규? 제일 귀한 생선이 뭐 있을까? 조선시대 때. 하재민? 뭐 제일 귀한 생선이었을 것 같아? 네, 조선시대는 무슨 생선 먹고 살았을까? 막 생각나는 거. 어? 고등어? 고등어는 잡기도 힘들고, 고등어. 잡기도 힘들고, 우리 80년대마다 향토 애비콘 고기래 가지고, 먹도 안 해서 그거, 지금은 국민 생선인데. 고등어 이제 잡아놓으, 고등어가 이제 잘 상하니까, 이제 소금을 잔뜩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짭짤하게 해가지고, 이제, 생선 못 먹는 대구 쪽에, 대구, 상주, 뭐 이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는 생선을 못 먹으니까, 이제, 거기라도 먹었고, 어쨌든 간에, 조선시대 가장 귀했던 생선은, 대구야, 대구. 대구. 지금은 대구를 갖다 줘도 사람들이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 대구는 원래 버리는 게 없어. 요리 방법이 아마 수십 가지 돼. 버리는 데가 없다고. 저 껍질까지 다 먹어. 껍질까지 젓갈로 다 먹고 아가미까지 다 먹어. 아가미. 원래 임금이 먹던 생선이어서 임금이 생선이고 그 대구를 말려가지고 그걸 이제 어민들이 세금으로 대신했다고 곡물이라고 하는데 뭐 자세한 건 다음에 대구 이야기할 때 하기로 하고 아마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가장 비싼 게 이제 굴비라고 해. 참조기 여기 참조기라고 참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안 가네 하면 여기 이제 팥이라고 하는데 흑산도 요즘은 이런 거 보기 힘들 거야. 배가 거의 뭐 만척 요 조선시대 일제시 못 사는 시절에 배가 수만 대가 요 참조기를 잡으러 주로 참조기 잡으러 왔어. 이제 참조기 이제 봄부터 이제 가을까지 산란 시기거든. 그때 이제 잡으러 온다고. 여기 이제 팥이는 어디냐면 서해안에서 저 남해까지 이제 섬에 주로 섬이야 섬. 섬에서 시장이 열렸다고. 섬에서 지금이야 뭐 흑산도에 가면 사람들 뭐 100명이나 사나, 뭐 예리 가면 사람이 여기 이제 흑산도인데 여기 이 배가 이렇게 몰려드는 거야. 이게 경제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 여기 이제
요 고기 잡는 사람들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벌었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바로 고기 잡고 싫어 이제 요 섬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술도 마셔야 되고 뭐 잠도 자고 뭐 온갖 짓 다 할 거 아니야. 그 장이 있었다고. 장이만 쓰는 게 아니고 술집이 다 썼다고. 술집이 술집이 다 쓰고 그 지금 말하는 이제 장이 있었다고. 그래 이 장은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고 참석이 잡는 그 계절에만 있는 임시 시장인데 이렇게 배가 많이 몰려들었어. 장관을 잃었다고. 여기 60년대인데 여기 이제 밭이란 게 조선시대부터 있었어. 조선시대부터 있다가 197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밭이가 서서히 사라졌어. 그 지금은 여러분 본 적도 없잖아. 밭이. 여기 이제 참석이기 때문에 생긴 건데 밭이 들어봤어요? 모르겠다. 들어봤는지. 여기 이제 여러분도 뭐 다른 기록 사진이 남아 있는데 밭이 이래가지고 다 조이자입에 조이자입에 들어와가지고 섬이 이제 경제 중심지 됐다고 당시로. 2015년에 머리 났네. 연평도에 이제 갑자기 안 잡히는 조기가 많이 잡힌대. 연평도 저 인천 옆에 백령도 연평도 있죠. 그 연평도가 원래 또 그 조기 잡이로 유명한 데였어요. 연평도가. 조기가 안 잡히니까 요즘은 꽃게로 유명한데 꽃게 잡는 걸로. 그런데 2015년에 뭐 그래가지고 어획량이 급증한 게 뭐 치읍방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소리 다 잡고 해양정화 뭐 수어는 모르겠다. 뭐 파시가 쓰긴 써. 아무튼 요 수산 뉴스는 저번에 이야기했죠. 99% 사기 거짓말이라고. 다 이게 이 사기 지역이 뭐 무슨 파시가 써 연평도에. 이런 엉터리 뉴스나 나서고. 그래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주강현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뭐 인문학 하시는 분인데 민소각. 그 뭐 책을 뭐 많이 펴내. 책을 굉장히 쉽게 펴내더라고. 책을 1년에 한 10권 정도 펴내더라고 1년에. 그런데 뭐 장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책이 옛날에 80년 90년가 한 20년 전에 20년 됐나 가지고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란 책을 펴내는데 그게 한 50만 권 정도 팔렸어. 뭐 그래 가지고 뭐 돈 좀 벌었지. 그 몇 년 전에 그 조기 평전이라는 책을 펴내더라고. 조그만 책, 얇은 책인데 그 우리나라 뭐 수산 분야에 책을 쓰려면 자료가 없어. 자료가 연구가 돼 있나. 그래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주로 민속학 위주로 해가지고 조기에 대해서 책을 한 건데 한번 재미있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저 앞에 요 로비 있잖아. 중간에 뭐 책 같은 거 꼽아 놓으래가지고 그 내가 학생들 보라고 좀 책을 꼽아 놓는데 그걸 들고 가버리대 그걸. 남아 있는 것도 있는데 내는 학생들 보라고 꼽아 놨는데 몇 건을 들고 가버리더라고. 그 들고 가지 마. 보라고 놔둔 게지. 그 기부한다고 해서 책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학생들 꼴꼴 보라고 이게 책을 몇 개 놔뒀는데 들고 가지 마. 조기 평균도 갖다 놓을 테니까 들고 가지 마. 근데 옛날에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랬거든. 책 도둑은 용서를 해줬어. 그 옛날 선배들이 가난해가지고 책도 못써 공부한다는데 도둑도 아니랬어. 아닌데 조기 평균 이거 뭐 내가 쓴 뭐 자연과학이니까 뭐 그걸도 조금 소개가 되어 있어. 기후 변화 관련해 가지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조기는 아니다. 이번에 이제 명태 평전도 또 나왔어. 명태 평전도 나오고 했는데 뭐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세요. 뭐 그 우리나라 책이 인문학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읽어. 재미가 있으니까 머리가 안 아프잖아. 근데 자연과학은 머리가 아프잖아. 일단 딱 제목만 들어도 책이 잘 안 팔려. 그래 뭐 참조기, 조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조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시우도 시에나 폴리액티스라고 학명을 했는데 요즘 또 뭐 제가 한 30년 전에 첫 논문이 SCI급 논문으로 아마 다 떠나요. 학술적인 첫 논문이 참조기에 관한 게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학명을 시우도 시에나 폴리액티스라고 썼는데 뭐 요즘은 그 갔다 오니까 이제 라미 익시스 폴리액티스로 바뀌었더라고. 익시스란 말은 물고기란 말이에요. 익시스. 시우도라 하면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시에나 뭐 이제 미느까 물고기를 시에나라고 해. 시에나 시엔이 돼가지고 미느까 물고기를. 요 한중 일중에서 참조기 먹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다른 나라 안 먹어. 먹기 조금은 먹겠지. 응? 우리나라 다행이지. 야, 일본 사람 쳐봐라. 우리한테 먹을 게라도 남아있겠나. 이 맛있는 생선을 그 일본 애들이 안 먹더라고. 얼마나 다행이야. 근데 일본에 이름은 있어. 일본에서는 그걸 뭐 금석어, 금으로 돼가지고 키구치라고 하는데 또 항아어, 뭐 일본 말로는 일본어는 잘 모르는데 키구치라고 하더라. 키구치. 키구치를 한다. 이제 비슷한 게 부셰가 있거든. 부셰. 부셰는 이제 중국에서 부셰를 또 높이 치더라고. 그 색깔이 황금 색깔이라 가지고 굉장히 비싸요 바다.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는 부셰는 생선 취급도 안 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기가 참조기가 많이 안 잡히니까 비싸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먹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먹는 건 뭐 굴비 정식이라는 거지. 보리굴비 정식 싹 다 부셰야 부셰. 그리고 심지어는 저 말린 굴비도 거의 다 90% 이상이 부셰라고 부셰. 부셰는 좀 크기가 커요. 고기가 퍼석한데 그래도 뭐 자주 먹으니까 맛있더라. 먹을만 하더라. 이거 가면 뭐 굴비 정식 파는 거 싹 다 부셰야 부셰. 중국에서 수입한 게가 몰라도. 근데 중국은 이제 부셰를 쳐준다고. 근데 거기도 뭐 참조기가 많이 잡히니까 먹어 거기도. 뭐 싸구려로 먹어 근데 참조기가. 거기 부셰가 중국은 부셰가 귀한 생선이고 참조기가 좀 싸구려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참조기가 아주 비싼 생선이고 부셰는 좀 싸구려고 뭐 이래요. 또 민어까지 속하는 비싼 게 또 민어가 있어. 민어, 부셰, 또 요거 뭐 이거 참조기 이런 거. 요즘 미국에도 이런 종이 있어요. 특징이 소리를 내. 소리를 부레를 가지고 꼬골꼬골 소리를 낸다고. 그래서 그 영어로는 이제 조기류를 크로크라고 하거든. 크로크는 깨우리란 말이야. 그 깨우리가 깨우리 소리를 내잖아. 그죠? 요 참조기가 깨울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 깨우리라고 부르는가 몰라도 크로크라고 하는데 다른 건 볼 거 없고 뭐 이렇게 자꾸 하면 분리를 빨리 해야 되잖아. 헷갈리는데 꼬리를 잘 봐요. 꼬리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 갈라진 게 아니고 오므라져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뺐다. 꼬리 급할 때는 배에서 타가지고 물을 빨리 해야 될 때는 다른 거 안 봐. 꼬리만 본다고. 꼬리가 요리돼 하면 이제 쪽이 이래가지고 분리가 나. 쪽이는 다 꼬리가 이래. 그래가지고 측선이 있고 그죠? 입이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 참조기하고 비슷한 게 민어가 있어. 민어도 그 귀한 생선이지 그죠? 저는 민어가 더 맛있던데. 민어가 말려가지고 이만하게 쪄가지고 이제 우리 저는 고향이 남해인데 경남 남해군인데 우리는 제사상에 말린 민어가 올라왔다고. 이만한 걸 이제 막 통째로 후라이팬에 쪄. 빼짝 마르면 그거 얼마나 맛있냐면은 지금도 거의 먹고 싶어가지고 요 시장 가면 좀 사러 왔는데 요즘 조그만 것만 있더라고. 민어가 그렇게 큰 게 없더라고. 옛날에 이만한 걸 이제 막 구워가지고 제사상에 탁 올렸는데 그게 정말 맛있었는데 요즘은 뭐 조그만 거 있더라고. 뭐 거기라도 아쉽게 술안주로 먹고 하는데 밥으로 뭐 안지 반찬도 밥도 줬대 민어. 참조기는
우리 같은 사람 참조기 구경도 못했고 비싸가지고. 참조기 얼마나 비쌌냐면은 80년도에 추석 때 요만한 참조기 한 마리 40만 원이었어 그때. 40만 원. 그때 사실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야 참조기 한 마리에 그죠? 400만 원한테 사물 사람 누가 있겠노 이거. 그리 비싼 생선이었어. 그걸 백화점에 팔았어. 한 마리에 40만 원 해가지고. 그 정도로 그 귀한 생선이 참조기였어요. 지금 생각해봐. 생선 한 마리에 400만 원 한다 생각해봐. 400만 원. 사 먹겠어? 보통 사람이. 재벌 중에 돈이 넘치나는 사람들은 사 먹지. 아니면 이제 선물용으로 추석 때. 옛날에 이제 뇌물 같은 게 많이 성했잖아. 성지 날라면 양조도 사줘야 되고, 비싼 과일도 사줘야 되고, 그 과정에 참조기를 말린 참조기를 사준다 하면 이제 막 이거지 이거. 그래. 그래서 여기 이제 참조기 어획량을 보면 뭐 어획권인데 뭐 어획량이란 말을 쓰라더라고. 어획권은 일본 말이라고 또 어획량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다 일본 말이지 그랬 따지면. 어획량이 아무튼 여기 대충 한 12년 정도 10에서 10년 주기로 많이 잡혔다 안 잡혔다 많이 잡혔다 안 잡혔다 이래. 80년대 많이 잡혔잖아.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도 많이 잡혔어. 요즘 또 최근에 많이 잡혔다가 뭐 다시 줄어들었는데 주기가 대충 10년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 해. 그 원인이 뭘까 연구를 좀 하면 좋은데 뭐 연구비를 줘야만 연구를 하지. 제가 뭐 참조기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했지만은 참조기 가지고 연구비 받은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참조기에 대해서 글은 제일 많이 쓰잖아. 연구비 한 번도 안 받고 아무도 안 하니까 내라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글은 몇 개 썼는데. 그래 참조기하고 민어는 분포 범위가 이래요. 저 동중국에 남중국에까지 남중국 동중국에서 우리나라 서해 또 여기까지 가는데 자, 요 특징이 뭐냐면 참조기의 서식지의 북방 한계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바다 북방 한계. 우리나라의 경계종이라고. 북방 한계가 더 이상 올라가진 않잖아요. 여기로는 안 가잖아요. 여기로는. 응? 그래서 여기 무슨 환경 요인으로 서식지가 조금만 남쪽만 내려가도 밑에 동중국에서 많이 잡히고 있는데 우리나라 서해에서는 안 잡히는 거 나온 게. 그리고 서식지가 이제 참조기 서식지가 확장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많이 잡히는 기고 여기 쓱 내려가면은 이제 참조기가 안 잡히게 되는 기라고. 그 원리가 그래. 서식지 확장 요 수축이야. 그리고 그 생선 이런 거 분포 이런 거 생태 연구를 하려면 이렇게 넓게 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잖아. 90년대 이런데. 옆 나라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참조기를 얼마나 잡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또 자료 공개도 서로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되고 이래가지고 정부가 어느 정도 공유가 되고 하니까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게야. 이렇게. 이리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참조기를 많이 잡아서 그랬니, 뭐 남획을 해서 그랬니, 뭐 헛소리 막 그런 남획 가설이 지난 뭐 100년 동안 주름을 잡았는데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고 인공위성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잡히고 안 잡히고 이런 거 서식지가 확장이 되느냐 내려가느냐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참조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어종들이 그래. 경계 중에 우리나라가 서식지에 남방 한계거나 북방 한계의 경우는 어떤 어종은 변동이 굉장히 커. 영향이 참조기처럼. 그 원인은 서식지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려면은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뭐 몇 도만 내려가면 그건 안 잡히는 건 나오잖아. 조금 내려가도. 거기더라고. 그래, 이것도 종합적으로 논문을 한번 발표해야 되는데 제가 1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잖아. 내가 뭐 한 15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10년, 15년 전에 보니까 뻔히 보이더라고. 근데 이걸 이제 논문으로 내고 해야 되는데 리뷰 논문으로 내야 되는데 아직 못 내고 있는데 아무튼 언젠가는 내겠지. 뭐 책으로 내든지 책으로도 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10년, 15년 주기로 나타나는 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서식지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올라가느냐? 아무래도 수온 영향이 가장 크겠죠. 수온 영향이. 특히 항해에 수온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는
제가 30년 전에 논문으로 냈는데 그 뒤로 이제 연구가 뭐 조금 간헐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어. 돈 뭐 연구비를 줘야 하지. 그래 참조기 산란기는 주로 봄에 산란해요. 봄에 여름 사이에. 산란수는 좀 좁죠. 12에서 14도씨고. 근데 사실 서식수는 좀 넓어. 산란수는 좀 범위 다들 그래. 산란하는 온도는 굉장히 온도 범위가 좁다고. 근데 실제 서식하는 범위는 더 넓어. 그 저서종이에요. 바닥에 산다. 바닥에. 유생은 저 표층에 떠 있다가 알 놓고 나서 한 10월달쯤 되면 밑으로 내려와. 10월달에 바닥으로 내려온다고. 변태가 끝나면은. 몇 살까지 산다대? 10살까지 산다대. 됐고. 어제 비슷한 게 민어가 있죠. 민어도 뭐 조금 늦네 산란기는. 7월에서 9월 그죠? 뭐 온도 범위도 비슷하잖아. 10에서 5에서 80m, 뭐 1에서 90m인데 뭐 저서종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저서종이래 가지고 넙치처럼 바닥에 딱 달라붙어 사는 건 아니야. 모양이 다르잖아. 넙치 같은 이놈들은 바닥에만 사는데 요거는 이제 반저서류래 가지고 영어로는 이제 벤소펠러직이니 뭐 세미 더머스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주로 사는 데가 바닥 쪽에 산대요. 바닥 쪽에 떠가지 살아. 떠가지고. 저서종은 바닥에 딱 붙어 사는 거 놈들이 있거든. 바닥에 땅바닥에 바닥에 딱 붙이고 사는 놈들은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더머살 저서류인데 요걸 이제 참종이나 민어 같은 경우는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벤소펠러지 정말 반저서성인데 그냥 저서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로 바닥에 살아요. 민어는 몇 살까지 살아? 요것도 한 10살까지 1살까지 산다는 거. 그래 민어는 뭐 맛만 좋아하지 연구도 하기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참조기 해유도인데 이걸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 출처는 불명이야. 여기 생태 어장에 실려 있지만은 우리나라 이런 연구를 했을 리가 없거든. 누가 연구하는데 조사한 적 없어 이런 거. 일본 사람들이 했어. 내가 보기엔 일제 강점기에 일본 과학자들, 일본 수산학자들이 연구한 거야. 또 일본에도 정부가 있으니까 그때는 뭐 일본이 세계 수산 최고 강국이었잖아.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그 이후로 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생선을 제일 많이 잡는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뭐 일본에서 다 연구한 게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4월에서 6월 달에 파시가 선됐죠. 4월에서 6월에. 자, 동쪽에 있다가 4월이 되면은 산란하러 올라온다고 이렇게 연안을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알을 놓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아까 참조기 잡이 배들이 이 시기에 주로 잡는단 말이야. 그럼 주로 잡는 어미를 잡았다고. 산란하러 온 어미를 잡았다고. 아니면 산란을 끝낸 어미니까 산란은 그러니까 생선이 크잖아 참조기가. 그러니까 큰 게 많이 잡혔다고. 적어도 20여 정도 이상, 적어도 2살 넘어가는, 3살 정도 넘어가는 것들이 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많이 잡았다고. 그래서 여기서 주로 잡았다고. 옛날에 조선시대부터 뭔지 몰라가잖아. 멀리 못 나가니까. 그 연안에 돛담배 가지고 얼마나 멀리 나가서 연안에서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4월에서 6월 또 내려오는 거 잡을 수도 있겠죠. 내려오는 것들이 내려오면. 길어봤자 주로 1월 정도에서만 잡았다고 있어. 그래서 요거 따라 또 이쪽까지 이수도까지 각 섬에 파시가 썼다고 이렇게. 파시가 썼다고. 그런데 지금은 주로 어디서 잡냐면은 여기서 안 잡아. 지금은 배가 동력선이 달리잖아. 동력선이. 지금은 여기서 안 잡아요. 지금 여기 가서 잡아. 여기 중간소에 여기 산란장이. 그럼 언제 주로 많이 잡히겠어? 산란 겨울에 가을 겨울에 주로 잡아 지금은. 그 변천이 19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 그 전에는 조그만 배로 요 사활에 주굴에서 연안에서 잡았는데 해안선 따라서 어미를 주로 잡았다고. 어미를
어미를 잡았는데, 근데 80도 들어오면서 70도 80도 들어오면서는 여기서 줄 서합니다고 여기서. 이거 좀 안 잡혔겠지. 안 잡히시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지고 어의 강도가 크잖아 이제 동력선이니까. 근데 여기서 줄을 잡은 거는 어미는 잘 안 잡혀요. 이게 이때 이제 부화를 해가지고 자라난 새끼들 있죠. 새끼들이 이제 조그마한 것들이 같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열동하러 이게 작은 개체들이 많이 잡힌다. 작은 개체들이. 지금도 여기도 줄 안 잡고 이쪽에도 줄 잡고 있어요. 이쪽에 잡히는 거는 당연히 크기가 작다고. 그 주로 작은 놈들이 숫자가 뭐 큰 것도 있긴 있겠지만 구성비로 봤을 때는 자 여기서 잡은 거는 대부분이 큰 놈들이 많다고 잡은 게 어미들을 잡았다고 했죠. 근데 80년대 이후로 근해 어선들이 오늘 연안 어선이라고 하는데 그 큰 배들 있죠. 한 40톤, 20톤 넘어가는 배들이 동력선들이 근해 어선이는 멀리 가서 한 2주 몇 주 이상 잡는 거야. 그래서 냉동을 시키거든. 배에 얼음에 냉동을 시켜 놓는다고. 그들이 잡은 배는 대부분이 개체수가 원래 작은 게 많잖아. 크기가. 새끼들이 제일 많이 잡히고 여기서 잡은 거. 1년도 안 된 새끼들이 많이 잡히고 그다음에 이제 2세, 3세 조금 스키 잡힌 수준이라. 그래서 여기서 주로 많이 잡아. 여기서 지금은 여기가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좀 작아졌어. 그 참조기 알인데 7산도에서 찍은 크기가 1.1 좀 큰 편이죠. 1.1에서 1.33mm 나는데 좀 큰 편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알들이 어디 주로 붙어있어요? 칠산도가 또 유명한 데야. 칠산도 참조기 이제 생산지니까. 아무튼 그 서해의 유명한 섬은 다 요 참조기 잡이로 유명했어요. 참조기 잡이로. 읽어보고 민어 쪽이 뭐 요거 글을 잘 정리해 놨으니까 읽어보도록 하세요. 한번 볼까? 민어 한번 읽어보지. 발을 열 수가 없다 나. 넘어가자. 나중에 읽어보고. 그래서 참조기 연령조성인데 이게 몇 년도야? 1988년이잖아. 이때만 해도 이제 1시어가 가장 많이 잡혔고 2시어, 3시어, 4시어인데 그 이제 주로 1시어를 어린 걸 많이 잡으니까 1시어를 많이 잡으니까 또 이제 카드라 이야기가 나오잖아. 어민들이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어의 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의 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그 성숙 체장도 줄어들었고 전체 개체 크기가 줄어들었던 쪽으로 진화를 했다고 소진화라고 하죠. 뭐 그리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수산학자 뭐 이런 막 떠들어서 하니까 80년대에 그 92년도까지 떠들어서 하더라.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뭐 다 떠들어서 하니까 많아. 그리고 유럽에서 그 무슨 유명한 무슨 수학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도 과학자 한 명이 그거 연구학계라고 참조기 여기 그 많이 잡아가지고 한 100년 동안 많이 잡아놓은 게 이 개체 자체가 작은 걸로 진화가 되지 않았는가, 성숙도 빨리 하고 이리 되지 않았는가, 뭐 그런 걸 연구하러 내랑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 저녁 자리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환경을 못 보고 하냐. 아까 마치로 저 구역에 가고 잡는 시기 다 바뀌었기 때문에 줄어든기지 무슨 참조기가 뭐 성숙력이 빨라져. 성숙력 몇년 그 40년 비교하면 바뀐 한 개도 없어. 없다고. 근데 자꾸 바뀌었다고 끼 맞추려는 기라 그걸. 성숙 체장은 뭐냐면 이제 산란할 수 있는 나이 도달한 게 크기가 작아졌다고 막 우기를 하더라. 근데 해보니까 줄어든 게 없거든.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끼 맞출래. 그리고 개체 크기가 뭐 줄어들었다니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밀고 나가더라고. 그걸 외국 사람들이 뭐 그냥 그걸 받아들였겠어.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 애들이 하도 그런 걸 뜯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잘 모르잖아 이 동네. 그러는 게라고. 근데 참조기를 옳다고 뭐죠? 고려시대 때도 통영에 가면 그 배초기 참조기 이석이 이제 발견되었는데, 그 통영에 연대 오이도 섬이겠죠. 남전 연대도 오류동에
시대가 신석기 시대, 원상국 시대, 고려 시대까지는 나이가 3살짜리 이때는 13살짜리가 바뀌었네. 13살. 3살짜리 13살이면 뭐 엄청 큰 기잖아. 응? 이제 길이가 얼마이네. 저 13세짜리는 길이가 40cm 넘어서 30cm 이만하잖아. 엄청 크죠. 이런 거는 요즘 구경 못 할 거야. 응? 30cm도 엄청 큰 기지. 이 정도면 참조기 치고. 이리 컸잖아. 30cm, 40cm.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보근이 돼가지고 고고학자들이 이런 거니 자주 고고학자들. 그래서 오랫동안 먹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참조기를. 그리고 옛날에는 이리 커서 제일 작은 게 그래도 뭐 다 40cm 넘잖아. 40cm. 지금은 40cm 안 돼. 한 15cm 될란가? 지금 저는 1세 이하니까. 그리고 나이가 다 3살이 넘잖아. 제일 어린 게 3살이고. 아까 그림에서는 3살짜리는 거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1살, 2살짜리는 아직 성숙을 안 했잖아. 얘들은 산란기가 돼도 이난적으로 안 온다고. 근데 이난적으로는 아까 사흘에 죽을 달에 산란한 시기에는 큰 놈들이 온다고. 어미들이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몰려오니까 어미들만 잡으면 됐다고. 어미들만 잡혔다고, 실제로. 그죠? 산란기. 그래서 이때 이 잡힌 것은 우리나라 연안 쪽에 오는 건 산란기였기 때문에 큰 놈들만 선택적으로 잡혔다고. 우리나라 연안에. 지난 몇천 년 동안, 적어도 2000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에서 주로 잡힌 거는 산란하러 온 어미 물고기, 어미 참조기가 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동중국에서 잡는 참조기랑 그걸 같은 수상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되지. 그죠? 그걸 차례를 구분하도록 하세요. 시험 문제도 나오고 갈 테니까. 그리고 이제 부쉐라는 게 또 부쉐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걸 제가 몇 년 전에 어디가 법성포라고 있어. 법성포. 그 이제 굴비로 제일 유명하거든. 굴비 많이 파는데요. 왜 법성포 그쪽에 이제 굴비나 뭐 강구 등을 만드냐면은, 거기에 서해 쪽에 요거 좀 말리려면 소금이 필요하잖아. 오래 보관을 하려면 소금이 필요하다고. 근데 소금이 옛날에 굉장히 귀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염전이라도 생산이 됐지만은 또 소금 전쟁도,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 그래서 소금이 귀했는데, 자, 우리나라 서해 쪽에, 아까 시단 쪽에 가면 지금도 염전이 엄청 많잖아. 그리고 요즘 또 막, 그 코로나 겪으면서 소금 파동 일어나서 소금 값이 한 2배 올랐대. 그리고 그때 염전한 사람이 요새 막 돈 엄청 벌고 있다더라. 그래요. 지금 뭐 그런 사정인데, 어쨌든 간에 그 옛날 장보고 일하면서 뭐 그 완도에 뭐 청해진 이런 거 한 게 사실은 따지보면 그 소금 요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아니 소금 비쌌기 때문에. 소금이 비쌌다고. 유럽은 더 옛날 그때 더 비쌌어. 유럽 지중해에는 소금 생산이 안 되잖아. 유럽 지중해는 스페인가 그런 게 생산이 안 돼. 유럽 쪽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갯벌이 많이 없어. 우리나라 당연히 갯벌이 많아가지고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그래서 그 부셴이 이런 거, 굴비 이런 걸 염장하고 뭐 강고등을 하는 게 그 세주에 발달한 이유, 소금이 그쪽에 바로 생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어요. 물론 참소기 거기서 많이 잡혔지만은 그러는데, 이때 5년 전에 가니까 참조기 너무 비싸니까 이거 다 부쉐밖에 없어. 부쉐를 그냥 많이 팔더라고. 다 부쉐야, 이거. 부쉐. 어쩌다 이제 참조기가 섞여 있고 거의 다 부쉐야. 부쉐. 그 부쉐를 하면 잘 안 팔리니까 이걸 이름을 살 바꿔가지고 보리굴비라 하다. 보리굴비. 아까 말한 부쉐굴비라고 해야지. 부쉐를 안 붙이고 보리굴비도 잘못된 말이야. 원래 그 굴비를 원래 그 말릴 때 어디 말냐면 그 항아리에 넣고 이제 밑에 보리를 깔거든. 보리를. 각소악한 보리를 깔아가지고 그에 이제 그 참조기를 넣어가지고 말리다 해가지고, 그래서 보리굴비라고 하는데, 근데 요즘 이제 부쉐를 이제 보리굴비를 하더라고. 부쉐를. 그래서
무슨 식당에서 먹는 뭐 굴비 정식 하는 거지. 응? 싹 다 부채에 부채. 부채가 값이 싸. 근데 요즘 하면 입맛이 그쪽 깃들여 가지고 부채가 더 맛있을 거예요. 지금 크니까 살은 많거든. 살은 많으니까. 그리고 요즘 애들 뭐 참조기 먹어봤나? 안 먹어봤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어? 그래서 이런 거 좀 싸게 좀 맛을 어릴 때 맛을 들이놔야 계속 먹을 긴데 어릴 때 안 먹어봤는 게 커서도 참조기를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참조기 값이 또 내려가잖아 지금. 안 잡히고 값도 내려갔어 지금. 왜 젊은 애들이 안 먹는 거야 참조기를. 어릴 때 먹으시면은. 그래서 참조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누구냐면 전라도에 살았던 지금 나이 한 70 넘어간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정말 참조기를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제사상에 올라오고 그러신 계란생선 때문에 그 맛이란 게 원래 우리 뇌에 딱 거기 각인이 되는 거냐면 한 5살, 6살 때까지야. 어릴 때부터 한 5살, 6살 때 먹은 게 그게 평생 간다고 먹이에 각인이 돼가지고 그때 자기가 맛있게 먹었던 걸 평생 먹는다고 그걸. 응? 근데 그때 참조기 맛을 안 봤는데 어쩔 거야. 너무 비싸가지고. 그럼 커서도 참조기 맛을 몰라.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참조기 안 먹어. 값도 비싸고 뭐 비싼데 일단 아직은 안 먹지. 요즘 애들 뭐 먹노? 뭐 치킨 먹잖아. 치킨. 애들 때부터 치킨을 먹었기 때문에 커서도 치킨을 먹는다고. 애들 때 머리에 딱 뇌를 때려가지고 각인이 돼 있어. 평생 가. 저는 치킨은 그리 안 좋아해요. 어릴 때 안 먹었기 때문에. 못 먹었지 뭐. 그때 치킨이 어딨노? 응? 못 먹.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뭐 참조기, 뭐 부채, 이거는 뭐라나 치조기 있는데, 요 참조기는 구분하기 힘들어. 그래도 크기가 크니까 부채고, 그다음 결정적으로 여기 보면 다이아몬드 참조기는 여기에 이마팍에 다이아몬드가 딱 있어요. 말리도 다이아몬드가 딱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딱 있어. 거기 사진 있나? 없나 사진? 없구나 사진. 사진 없는데. 다이아몬드가 딱 있으니까 그 참조기 뭐 크기도 좀 작고 하니까 그 색깔이 황금색이죠. 부채는 조금 뭐 회색에 가깝고 일단 긴가이 스테라는 게 있는데 오늘 세네갈에서 온 긴데 여기 이제 진짜 참조기야. 이건 아주 크죠. 작은 것보다 큰 것까지 있는데 이제 크기 비교하려고 담배랑 비교했는데 비싸다고 여기. 이걸 이제 특히 전라도 사람들이 좋아해. 전라도에서 어릴 때 자랐던 사람들은 평생 맛을 못 잊어산다고. 그래서 뭐 참조기를 많이 입는 사람들 서울에서도 그 어릴 때 부모님이 전라도 사람이었거나 전라도 사람들이 주로 많이 먹어. 경상도는 그 뭐 돈이라도 있었나 뭐. 야, 우리 뭐 고등어나 먹어 샀지. 진짜 고급 생선은 전라도 사람들이 다 먹었다고. 요거는 부실 거야. 이것도 참조기가? 부실 같은데? 참조기 맞네. 참조기 같다. 모르겠다. 꼬아지로 먹는데 이렇게 먹어. 참조기. 응? 여기 전라도식 요리잖아. 예. 응? 이 진짜 음식이라고. 응? 고급 음식이라고 이게. 응? 잘 사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부자들이 먹는 요리상이었다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에도 조기가 있어. 애틀란틱 크로아크라는데 제가 이제 체사픽만에 미국 동부에 그 워싱턴 DC 미국 동부에 체사픽만이라고 있어. 체사픽배라고 하는데 거기는 옛날에는 굴로 유명했다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했을 거야. 굴을 얼마나 많이 생산을 했길래. 어떤 굴이 막 엄청나게 생산을 한다 했는데 이제 굴이 뭐 어때 전멸해서 거의 전멸해 버렸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전멸한 것 같은데 바이러스 감염돼 가지고 고기가 안 잡히니까 이제 꽃게가 많이 잡혀. 요즘 꽃게가 많이 잡히는데 꽃게가 또 없이 잡히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조기가 잡히더라고. 이것도 꿀꿀꿀 하고 울더라고. 우리 연구선으로 가서 잡거든. 잡으면 요 배 위에 올라오면 꿀꿀꿀꿀 울어. 특히 산란기 때 되면 꿀꿀꿀꿀 운다고. 울어요. 그리고 이제 깊은 데서 올라오니까 막 눈이 튀어나오고 이래. 갑자기
잠수병처럼 갑자기 압력이 있다가 위로 올라오면 막 터지고 이래. 기압 압력을 못 이겨가지고 기절을 하고 이러는데, 요것도 낚시를 한번 잡아가지고 먹는데 맛있더라고. 회로해 먹어도 맛있더라고. 우리 먹어봤는데. 그래서 요걸 내보고, 우리 그때 지도에서 보고, 그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면 요거 한 마리 이 정도 크기면은, 그때 돈으로 한 $400잖아. 한 마리에 $400 한다니까, 우리 수출하면 되겠는데, 이래서 하더라고. 그래, 내가 한번 수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맛있어. 참조기보다는 아마 부시에 좀 가깝게 생기는데, 그래도 살이 많더라고. 우리 잡아가지고, 막 구워 먹고 했는데 맛있더라고. 회로 먹어도 맛있고, 그래, 먹을 기억이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안 먹더라고. 먹을 줄은 모르더라고요, 이걸. 팔지도 않고. 근데 연구는 엄청 많이 해놨어. 막 꼼꼼하게 어릴 때부터 그림으로 꼼꼼하게 도감으로 막 책을 다 만들어놨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으면 100년 정도 연구를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그려가지고 알부터 유생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여기 국력이지, 여기 국력이잖아. 자기들 먹지도 않는데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지식이잖아. 지식을 이렇게 쌓아 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여자가 낚시해가지고 제일 큰 거 잡은 거 기록이라잖아. 길이가 몇 센치고 나와 있는데 엄청 크죠. 여기 기록을 세운 거야. 제일 큰 걸로 이제 낚시를 해가지고 기록 세운다고. 이거 먹도 안 싫어. 낚시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자꾸 또 버리더라고 바다에 또 막 놔준다. 그런다 뭐 살란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저 참조기 잡히는 데가 여기 아까 여기 주 산란장이라 했잖아. 그죠? 이 주로 분포를 한다고. 이 잡는 데가 여기라고. 그래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앞으로 좀 올라오기라 보는데, 올라오면은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잡히겠네. 올라올런지는 얼마나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많이 잡혀도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잡을 사람도 없어. 거기 참조기 잡을 사람도 없다. 요거는 제가 그린 그림인데, 요 빨간 이제 참조기가 저서종이잖아, 그죠? 저서종이라서 깊은 데 산다고. 저도 수심 50m 이하에 살아.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은 수심 50m 이하고, 특히 진한 빨간색으로 한 거는 이쪽이 수심 75m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더 150m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 가봤으니까 알 수가 있나. 여기 인공위성 자료로 이걸 인공위성으로 촬영해가지고 또 수심을 추정을 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 요 미국 노화 자료를 가지고 그린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 제일 비싼 홍도 이쪽이 원래 홍도 하나, 홍도. 흑산도에서 또 배를 타고 1시간 더 가면 홍도라는 데가 있어. 그쪽이 이제 수심이 한 80m인가 뭐 90m 제일 깊은 데라는데, 요런데 수심 깊은 데니까 이쪽에 또 주로 잡는 게 이제 이게 깊은 데 있죠. 대구가 많이 잡혀. 대구. 우리나라 대구도 저서종이 깊은 데 산다고. 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구는 깊은 데밖에 못 살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이 참 대단한 게, 중국 애들 좀 한 20년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따라잡았고, 기술력에서 아마 20년 뒤에 미국도 따라잡을 거야. 좀 인구가 많잖아. 중국이 공산국가라 해가지고 뭐 혁신 같은 거 못하게 해서 굉장히 혁신적이야. 우리나라는 이 갈로들 때문에 뭐 혁신 같은 거 못하는데,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일본이 아주 또 물어보자. 하재민 어디 있노? 아까 불렀나? 그럼 또 보고. 정희진 안 왔나? 뭐 끄집혔다. 뭐 잘못된 갑자기 없어졌나? 응?
전자철기 왜 갑자기 꺼져버렸노? 응? 어디 갔노? 교수정어도? 갑자기 로그인 했는데 출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꺼져버리네. 내가 뭔 저렇게 꺼져버리지? 무슨 한번 보자. 9월 1일이 아니고 오늘 며칠이고 9월 30일이잖아. 엉뚱한 걸 지금 출석 체크하고 있었네. 10월 1일 여기잖아 지금. 김민주 안 왔나? 새로 출석 불러야겠다. 다 날아가 버렸잖아. 뭐 복걸 복이지 뭐. 내가 언제 출석 다 부르고 있나? 출석됐고. 아까 김민주 안 하고 결석. 김보경. 이 서해에는 연어가 살까 안 살까? 연어. 살 것 같아? 몰라도 돼. 뭐, 그러면 연어가 냉수성어 중에서 따뜻한 물을 좋아하겠어? 찬물을 좋아하겠어? 연어가. 김보경. 연어가 찬물을 좋아하겠어? 따뜻한 물을 좋아하겠어? 우리가 어종을 주로 북쪽에 사는 걸 냉수성 어종이라고, 남쪽에 사는 걸 이제 일대 어종, 뭐 아열대 어종 하잖아, 그지? 찬물을 좋아하겠죠. 북쪽에 주로 잡죠. 이러시 이런 데서 잡는데. 그래. 연어가 찬물을 좋아해야 돼. 동해 쪽에는 조금 잡히는데, 조금 있는데, 서해는 없어, 연어가. 연어가 없다고. 근데 90년대 원래 연어가 굉장히 고급 생선, 비싼 생선이었어. 어디 연어 구경을 해. 근데 이제 연어를 1990년대 노르웨이에서 연어가 해유를 하잖아, 그지? 알을 새끼를 강에 가서 놓는다고, 강에. 그리고 어미는 죽어. 그리고 다시 내려가지고 바다에 살다가 또 산란기쯤 되면 이제 강을 딱 올라오잖아. 근데 거리가 있으니까 이게 양식하기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까다로운데 그걸 이제 노르웨이에서 1990년대에 연어 양식에 성공한다고. 노르웨이에서. 전 세계적인 연어 양식 파내가지고 연어 값이 전 세계적으로 연어 값이 자연산 연어까지 값이 다 내려갔어. 다 내려갔어. 그전에는 연어 맛도 못 봤는데,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중반에 가서 처음으로 연어 맛을 봤어. 연어를 그 해 비슷하게 먹더라고. 그 훈지한 거. 그때 처음 맛을 봤어. 그전에는 비싸가지고, 저 통처럼이 나오는 게 다 먹다가, 어디 연어 구경도 못 했는데,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연어 좋아하잖아, 젊은 애들이. 왜 연어를 좋아하냐면, 일단 비린내가 안 나잖아. 뼈가 없잖아, 여러분들. 요즘 젊은 애들이 연어를 좋아한다고. 젊은 애들이. 연어 좋아하잖아. 연어 다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근데 다 양식산이야. 양식산이면 그 영양가가 균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사오면 뭐 먹어 샀는데, 먹긴 하는데, 술안주로. 그 중국도 요즘 생선을 먹기 시작해. 연어를 먹는다고. 근데 중국 인구가 10억이잖아. 그 수입량이 얼마 돼? 한 10조가 넘을 거야. 연어 수입량이. 연어 수입량은 10조가 넘을 거라고. 몇 조가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어 양식을 하고 스마트 양식이라고 들어봤겠죠. 스마트 양식이라고 들었는데, 그 육상에서 이제 육상에서 지 가지고 거기다 찬물 끓여가지고 찬물을 좋아한다고 했어. 물을 좀 차라리 따뜻하게 하는 게 나을 거야. 물을 이제 불을 떼어주면 나았긴데, 물을 찾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냉장고로 이렇게 돌려야지 찾게 하기에는 전기값이 너무 많이 들어. 아예 안 되고, 깊은 바다에서 이제 찬물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거든. 그게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연어를 양식을 하려고 해도
그 찬물 때문에 찬물을 확보를 못 하잖아. 응? 확보를 못 해가지고 주로 이제 그 연어 양식하는데 저 노르웨이지 북쪽에서 한다고. 북쪽에서. 우리나라도 뭐 강원도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근데 미국 플로리다에서 연어 양식을 성공을 했다고. 그 열대지방이잖아. 열대지방인데 어떻게 했냐면 어쩌게 성공을 한 번 해야. 근데 성공한 거는 좋아. 근데 거기에 기업에서 정부에서 한 게 아니에요. 거기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있겠어요? 수지. 근데 그만큼 연어값이 올라와주면 비싼 값을 해주면은 다 기업은 이제 돈이 남아야 되잖아. 그래서 스마트 양식이라는 거, 그런 걸 이제 플러스 했는데 그게 뭐 크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게 많이 팔리고. 근데 성공은 했다 하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해양수산법이나 이런 하는 거 할 줄 아는 거 있잖아. 뺏기는 것밖에 할 줄 몰라. 응? 뺏기는 것밖에. 그 미국에서 했다니까 우리나라 스마트 양식 해가지고 들어봤죠? 인터넷 검색해봐. 스마트 해양수산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막 돈을 몇백억부터 몇천억까지 줘가면서 스마트 양식을 한다고. 제주도에도 아마 연어 스마트 양식한테 했을 거야. 제주도. 그다음에 강원도는 뭐 그런 데도 여야 찬물을 하니까. 부산에 지금 연어 스마트 양식하고 있어. 전라도는 또 무슨 참조기 스마트 양식 해가지고. 하여튼 얘네들 하는 거 보면 아무 대책 없어. 자, 양식은 경제성이라고 다른 거 없어. 기술적으로 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고. 비용이 그 시설부터 해가지고 온갖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충분히 다 빼고도 이익이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값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응? 값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그런 것도 몰라. 생각 안 해보고 하고.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 시장이 너무 좁아. 응? 우리나라만 상대로 하는 어종은 다 망하게 돼 있어. 우리나라만 하는 어종은. 적어도 중국, 일본에 수출할 수 있어야지. 야, 참조기 아까 이야기했죠. 참조기. 먹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했잖아. 응? 연어는 그래도 나라 전 세계에 다 수출할 수 있어. 그거는 타겟중에 했는데 참조기를 한다고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야. 그 이제 수산 경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슨 그런 것도 모르나. 양식하는 대학 교수들이 있으면서 그럼 아니라고 해야지. 참조기는 안 된다고. 근데 글로 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국가에서 돈 보조금 준다니까 글로 가는 기라고. 그래 어쨌든 간에 이 남 하는 거 뺏길 줄밖에 모르는 우리나라인데 중국은 어때? 연어를 여기서 양식을 하는 거야. 여기 아까 여기 빨간 데 있죠. 이게 75m까지 내려간다고. 자, 75m 내려가면 온도가 3도, 4도, 4도까지 내려가. 온도가. 여 깊은 데서 그물이나 무슨 가두리 양식이죠. 시설이 있으면 그걸 그 연어 새끼를 해가지고 도르래를 이용해서 아래까지 내리는 거야. 이 밑에까지 75m에 깊은데 50m만 내려가도 물이 차가워져. 그러면 연어가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자라줘. 거기서 이제 먹이 주고 그러면 다시 도르래를 올려가지고 올리는 거야. 그래서 수확을 한다고. 그걸 특히 여기 이제 중국이 이런데 유전 개발한다고. 그 유전 개발하다 남은 실설물이 있다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중국 기업에서 그걸 뭐 작년부터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작년에 재작년부터. 근데 내가 그 뉴스를 듣고 정말 중국 애들은 대단하구나. 전 세계에 이런 거 시도를 한 나라가 없어. 어떻게 서해에 항해에서 연어를 양식할 생각을 했는지. 그것도 요 깊은, 우리나라는 요 깊은데 온도가 몇 도인지도 몰라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는지도 몰라. 내가 왜 그림을 보여줬냐면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 대부분이. 요 깊은데 75m고 찬물이 흐르는데 세저측냉수라고 하는데 찬물이 여기 흘러. 이걸 한다고 여기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아무도 생각을 안 해보잖아. 그런 걸. 그냥 찬물이 흐른다 뭐 이러고 끝이야 그냥. 이걸로 끝인데 중국 애들은 이거 가지고 여기에다 연어 양식을 생각을 하더라고. 연어 양식을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실제 기업 두 개가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 이게 직접 유수스를 해가지고 시스템을 해가지고 배 패슨 비슷한 걸 해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이게다 시도를 하고 있어 지금 기업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인 줄 알아? 우리나라 인공 구조물인데 영해 분쟁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이쪽이 우리나라 이어도 기지가 있다. 이어도 기지도 일종의 인공 구조물인데 중국에서 눈 감아줬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어도 기지가 여기 있는데 그하고 비슷한 걸 지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시비를 거는 거야. 이제 내가 보기 시비 거는 기지. 저거 영해 무슨 요거 영토 뺏으려고 중간에 짓는 거 아니냐고. 인공 구조물 양식 핑계로 그걸 막 신문에서 떠들어서 조선일보부터 차이가지고 막 그 우리나라 뭐 반일 뭐 반중 이래가지고 뭐 그런 거 하면 팍 떠들잖아 뉴스가. 그런 뉴스 들어봤어요. 그 뭐 서해 구조물 해가지고 인터넷 검색해봐. 애교부에서 가서 막 항의를 하고 뭐 그랬을 거야. 기자들도 막 전화가 오더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요걸 설명해줘야 되는데 내가 하기가 뭐 영토 문제 전에 우리나라 그 해양수산부 반성해야 된다고 내가 그 이야기했어. 중국 저렇게 양식을 시도한 게 전 세계 최초라고. 얼마나 창의적이냐고. 그거 이제 칭찬해줘야 된다고. 하고 그래 열심히 되면은 직접 가서 양식하는 거 참관하러 가라고. 우리나라 대표단 파견해가지고 가서 뭐 하고 있는지 한 눈으로 보고 오라고 내가 이야기했어. 눈으로 보고 오라고. 보고 왔는지는 모르겠다. 중국에서도 뭐라 자꾸 시비 거니까 오면 다 보여주겠다 했다고. 여느 양식하는 거. 그 내가 그 중국 애들이 다른 의도가 없고 양식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양식하구나. 다른 목적 없어. 양식하려고 실제 있는 거야. 요걸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서해 이상 중국산 연어를 좀 심으면 우리도 수입해서 먹을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몇 분이야 지금. 맞아, 아까 시간에 했지. 그리고 그래 항해 저층냉수인데 수온을 제가 여기 97년에 나왔네. 여기 95년 전에 논문을 내가 쓰는 건데 내가 쓴 논문이야 요게. 근데 옛날에는 대학금 하면 이름이 바뀌어버려. 내는 제일 뒤로 가면 낫다. 중간에 가 올라가면서 이름이 뒤로 실실 내려가. 저 이번에 무슨 교육부 장관이고 후보 이거 때문에 사임했잖아. 청문회 때 이거 들켜가지고 걸려가지고 제자 이름을 뒤에 넣고 제자가 다 쓴 건데 지 이름을 제일 앞에 넣었잖아. 근데 옛날에는 비일비재 다 이래 했어.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온도가 요거 보니까 온도가 제일 낮을 때가 언제냐면은 저층 냉수가 저 잘 보면 알겠지만은 서해는 12월 달에 온도가 제일 높아. 요 노래가면 여기 제일 세모잖아. 세모가 75m인데 온도 제일 높을 때가 12월 달이라고. 서해 저층 냉수는 12월 달에 저층 냉수 온도가 가장 높다고. 그리고 요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또 자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해양물리 하는 분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거꾸로 된대 거기는. 이건 옛날 논문인데 아무튼 저 겨울에 그래도 제일 따뜻하다 12월 달에는. 12월 달에 그 내려가도 된대 뭐 참조기가 따뜻할 때. 그래서 그 연구 결과 요지는 뭐냐면은 항해 저층 수온이 따뜻할수록 참조기가 많이 잡힌다요. 여기 제가 97년 그 논문인데 실제 쓴 거는 94년도에 썼어. 샀는데 좀 늦게 나왔는데 뭐 어획량 분포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뭐 참석이 뭐 치어남해 간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거 몇 년도고 2018년인데 많이 잡아줬다고. 요걸 얼마나 떠들었으면은 뭐 있나 다 카더라 방송이지. 카더라 내피셜이지. 한 거 90년대 때 많이 떠들었다고. 아까 정해줘. 요 돼지부보는 수산한 86페이지에 보면 나오니까 자 지난 100년 동안 서식지가 아까 우리나라 연안에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말이야. 남쪽으로 내려갔고 또 기후변화 이런 걸로 연안읍에서 근해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어업이. 그리고 주 여기가 옛날에는 산란기인 봄 여름이었는데 요즘은 월동기인 가을 겨울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기방이 주곡이 바뀌었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지금은 작은 걸 많이 참조기 작은 걸 많이 잡혔다고. 구승 작은 게 많고 옛날에는 30cm 이상 큰 게 많이 잡혔다고. 그죠? 그래 아까 요 얘기했고 지금 여기서 많이 잡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이제 한중 가도수기야. 이 가도수기 뭐냐면 우리나라 배가 더 잡아도 되고 중국 배도 잡아야 되는 지역인데, 김우빈, 그럼 여기가 한중 가도수역인데, 이게 뭐, 그럼 뭐, 중국 배가 잡겠나, 우리나라 배가 가서 주로 고기를 잡겠나, 한중 가도수역에. 중국 배가? 또 보자. 김재현, 요 중간수역 여기에, 여기 한중 가도수역인데, 이게 중국 배들이 주로 고기를 잡겠어? 아니면 우리나라 배 가서 고기를 주로 잡겠어? 둘 다 잡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뭐 중국 배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워낙 규제가 많아가지고 이 들어갈 엄두도 못 내. 그리고 배 숫자가 너무 많아 중국 배. 이게 온통 중국 배들이야. 우리나라에 가도 언칙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가고 중국도 같이 잡을 수 있는 데인데 못 잡아. 그리고 심지어는 한중 협정이 맺어가지고 중국 배들이 우리나라 와서 잡아 이게 할당량. 거기는 마음대로 잡을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근해에서는 요 안에서 못 잡아. 선 따라서 잡아야 돼. 요쪽 선 따라서 조금만 잡아. 괜히 좁아. 우리나라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배는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중국은 여기서도 마음대로 잡고 특히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가지고 배탈 경수까지 들어와가지고 마음대로 잡아도 돼. 그런 실정이야. 응? 그런 실정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은 주로 산란경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서 안 잡는다고. 옛날에는 여기서 잡았고 지금은 여기서 한다 이 말이에요. 참조기를. 그러면 우리나라 참조기 많이 잡는다고 그 난리를 지는데 여기 있어야지. 자, 참조기 주로 잡는 나라가 중국이 많이 잡아. 중국이.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잡고 옛날에는 우리나라 더 많이 잡았잖아. 빨간색이 우리나라 이렇게 1950년부터 우리나라 많이 잡았잖아. 이렇게 많이 잡다가 중국도 잡았는데 보고를 안 했겠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많이 잡았는데 근데 90도 들어와 중국은 지금 참조를 이만큼 잡고 있어. 이만큼. 아까 주로 잡는다가 한중 중간수역 그 을동장 그쪽이라고. 우리나라 가서도 잡아도 돼. 중국도 가서 잡아도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지금 요만큼 잡지. 지금 보죠. 우리나라는 요만큼 잡고 있어요. 요만큼. 중국은 이만큼 잡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보다 한 30배 많이 잡고 있어. 우리나라 30배. 아까 요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1대1은 절반씩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경제 지역이니까. 50대 50으로 나는 잡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그 비율이 중국이 40 잡으면 우리나라는 1 정도 잡아. 중국이 잡는 한 3%밖에 안 잡고 있다고. 부채도 마찬가지고. 부채는 뭐 우리나라 보고도 안 되는 거 100%면 중국이 다 잡고 있네, 그지? 여기 이제 중국, 대만, 북한, 한국이 이제 어였거든. 우리나라 어이고 아까 15년대로 여기 변동을 보인댔죠. 이렇게 변동을 보이는데. 그러면 참조기가 남해 간다고 제일 난리지르는 그 말이 언제 나냐면 이때 나왔어요. 80년대 때, 80년대 초에, 80년대 많이 잡다가 쭉 80년대 중반에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근데 줄어들죠. 제가 알잖아요. 이때 있어가지고 참조기 남해 간다고 이때 80년대 후반에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참조기를 논문을 썼다고. 참조기 남해 간다고 난리를 짓었다고 이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난리 짓어. 그러니까 중국도 따라서 또 참조기 남해 난리를 짓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돌아오니까 이제 90년대 이때 이제 유학을 가고 있는데 이때 또 난리를 짓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줄어들었잖아. 잡히다 또 줄어들었잖아. 이때. 그 참조기 남해 간다고 막 신문에서 떠들고 막 그 수산학자라는 사람들이 나가지고 뭐 국립수산가 그 박사한테 참조기 남해 간다고 또 난리를 짓었어요. 난리를 짓다고. 그러다가 또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또 다시 많이 잡히니까 왜 많이 잡히지? 씨가 말랐댔는데 왜 많이 잡히지? 일이 나오는 거야.
그래 이때 2010년대가 어쨌든 간에 사상 최대 의역량을 기록해 이때. 어? 어? 그래서 제가 2010년 중반에 한 요쯤 돼가지고 저 중국에 갔다고 중국에서 그뭐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서 뭐 항해 쪽 동중계 쪽에 무슨 연구 뭐 대형 국제 연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문고 한다고 일본에서 몇 사람, 뭐 한국에서 내 혼자 또 뭐 저 대만 뭐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 초청을 하더라고. 응? 초청했으면 좀 자문비라도 주지 뭐. 지금 출장비도 안 주고 비행기값하고 막 밥만 미주던데 그래도 가서 한 2박 3일 있으면서 이제 워크숍을 하는데 그 뭐야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서 온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 내보다 한 나이에서 10살 20살인데 아주 열심히 연구는 잘하고 있더라고. 근데 한 애가 하면서 항해가 남획이 많이 됐고 남획이 많이 됐고 하루 종일 떠드는 게 하나 항해가 남획이 많이 오피싱 하면서 하루 종일 막 저 무슨 주문 외우듯이 외우더라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신뢰가 되시면 저렇게 떠드는가 싶어요. 그 다음날 내가 그래서 또 떠들길래 저는 말을 잘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떠들길래 그래서 한테 물어봤어. 항해에서 남획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뭐 항해에서 남획 되어 가지고 자연이 고갈됐거나 뭐 멸종한 어종이시면 많이 어종 딱 하나만 예를 들어 알고 있으면 하나만 이야기하라. 하나만 많이 필요 없어서 딱 하나만 이야기하랬어. 하나만. 응? 한쪽만 이야기하랬다. 그러니까 참조기 아니야 참조기. 스몰 옐로 크로컬. 그러니까 그 애가 누구한테 들었겠어.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뜯으니까 중국 애들도 같이 뜯은 거야. 내가 지금 알아봐라. 막그 논문 같은 거 뜯으더라고. 논문 이런 데 뜯으더라고.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이 그걸 뜯는 게 여치니까 저 미국 캐나다 뭐 그런 애들이 그런 것 같아. 아주 국제적으로 그걸 알릴 수 있는 거야. 항해 남에게 대명사가 참조기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그 미국이나 캐나다 그 과학자들이 항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잖아. 지형도 모르잖아. 근데 논문 같은데 막 떠들고 있으니까 그걸 세뇌가 돼 있더라고. 요 그림만 봐도 야 남해이 됐으면 중국 잡은 건 뭐인데? 급증하고 있잖아. 어획량이 이렇게. 제한이 고갈되고 없어졌으면 어떻게 이렇게 어획량이 이렇게 급증을 할 수가 있어. 중국 자료도 안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중국 자료도 안 보고. 이것만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중국은 저리 잡고 있는데. 그 남해 간다면서 우리나라 고기를 이렇게 못 잡게 하고 있으니까 참조기 어민들이 견디겠냐고. 안 망할 수가 있겠냐고. 지금 다 망해야지. 어민들 다 망했어 지금. 우리나라 어민들. 돈을 못 버는데 다 망하지. 다 빚 때문에 앉아가지고 포기해야지. 그만둬야지. 지금 우리나라 그런 실정이라고. 중국은 마음대로 잡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못 잡게 무슨 거목이니 뭐 TAC니 뭐 온갖 규제를 다 만들어내가지고 새로 만들어 못 잡게 하는데 이게 더 잡을 수도 있겠지. 규제가 많으니까 못 잡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실정이야 지금. 그래 뭐 어장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올라와도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잡아도 이제 잡을 어민도 안 어선이 없어 지금 우리나라에. 어선이 없다고. 어선이 있더라도 규제가 아직 그대로 촘촘히 남아가지고 그 규제 없애라고 5년 전부터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한 개도 안 없애고 있잖아. 불법 단속이 나온데서 뭐 있다고 이야기해서 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중국 쪽에는 이게 좀 중국이 산동반도 앞인데 중국에 중국 지역 해안인데 산동반도 여기가 이쪽에 보니까 이제 갈수록 참조량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쪽은. 그 이유가 뭔지면 이거 거짓말은 아닐 거야.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그 의학 자료가 아니고 직접 연구선으로 조사한 자료인데 중국 쪽에는 중국 쪽 북쪽이에요. 북쪽에 그 산동반도 인천 그쪽에 이도에 그 중국 쪽 서쪽에는 지금 참조기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마 여기 우리나라 쪽으로 왔는가 몰라도 우리나라 쪽으로 좀 이동하는 것 같아. 이쪽에 좀 참조기가 줄어들고 있어. 그거는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뭐 주로 잡는 참조기 잡는 데가 이제 이쪽에 주로 중간 수익도 아니고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익 쪽에 좀 많이 잡고 있어요. 특히 추자도 하고 제주도 사이도 많이 잡고 있어. 참조기를 잡고 있고.
그래 몇 년 전에 또 뭐 조기 때가 갑자기 대청도에 자 북쪽이잖아 출연했다고 뭐 그때 조기 굉장히 많이 잡힐 때였어. 많이 잡히는데 요즘 또 조기가 안 잡히고 있어. 이 잡혔다가 이랬다가 여기 엊그제 뉴스인데 엊그제 뉴스에 이제 추석 마치고 썼더라고. 참조기 값이 지금 46% 올랐대. 지금 이제 남의 이야기는 안 하잖아. 지금 기후위기라고 하잖아. 어? 내가 요번에 그 하루 남의 책 쓰고 막 언론에 기고를 열심히 했는데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남의 이야기는 쏙 들어갔어. 아직도 하는 놈들도 있지, 뭐 모르고 하는 사람들 있죠. 남의 이야기는 일단 한 90% 줄었어. 안 하고 이제 기후 이야기를 하는데 요 사람들 인식 바꾸기가 얼마나 힘들어. 한번 열이 내 표시로 때려 놓으면은 지금은 이제 남의 이야기, 남의 때문에 줄어들었다냐 잘 안 해. 기후 변화 이야기, 기후 변화 눈에 보이잖아, 뻔히. 사람들 피부로 실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을 못 하잖아 지금은. 그래 아니라고 남의 때문이라고 하더만은 제가 15년 동안 싫었다고 여하더라.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수산관 작년에 이제 기후 변화를 받아들였어. 이것들이 빡빡 우기다가 자세한 이야기하면 뭐 끝도 없지만은 다 뭐 신문에 기록으로 다 남겨놨으니까 읽어보도록 하세요 나중에. 지금 몇 시지? 10분. 그러면 너무 오래 하면 좋잖아 또. 잠깐 조금 뭐 어제 수업 안 해도 되니까 잠깐 요거 좀 중단시키고 어디 갔노? 요 어디 갔노? 녹화 중단하고.